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신종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수업이고요. 이 주제는 초등학생부터 저처럼 대학원이 끝난 박사들까지도 관련이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사용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윤리에 대한 문제인 거죠. 연구 윤리처럼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이거를 써도 되는가 안 되는가. 선생님들께서는 과제를 할 때 써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 드리고요. 사실은 이 내용은 지금 사회적으로도 정리된 게 없습니다. 정리된 게 없고 지금 사회 전체가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해진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회과에서 특히 학교에서 다뤄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학생들과 좀 더 실제감 있게 실감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조금 추천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도,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 입장인 거죠. 선생님 첫 번째 입장은 내가 교사로서 우리 반 학생이 일기를 써오라고 했는데 챗GPT를 써가지고 일기를 써왔을 때 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첫 번째 관점이에요. 수업을 봐주시는 관점. 두 번째 관점은 내가 학생인데 교수님이 정말 영화 감상문을 써오라고 하시는데 저거를 볼 시간이 없는데 나는 저거를 챗GPT에게 써달라고 해도 될까에 대한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인 거죠. 요거를 생각하시고 수업을 봐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신정희 선생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한 모의 수업에 참가하게 된 영어과 신동훈입니다. 제가 모의 수업으로 선택한 주제는 생성형 AI입니다. 모의 수업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지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성한 수업은 크게 생성형 AI에 대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 차시, 즉 40분 내에는 모든 수업의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두 차시로 수업을 나누어 보았고요. 1차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성형 AI를 경험해보고 자신의 생성형 AI의 사용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당시 학생 목표입니다. 성인인 우리에게는 챗GPT라는 생성형 AI가 익숙하시겠지만 초등학생들에게 더 맞는 플랫폼으로 교수님께서 리튼이라는 플랫폼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리튼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차시 때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를 체험해보고 체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체험 과정에서는 교사의 리튼 활용 시범과 도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한 과제의 예시로는 생성형 AI로부터 교사가 제시한 단어를 누가 먼저 가장 빠르게 AI로부터 듣는지, 또는 교사가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누가 가장 비슷하게 그리는지 이런 것들을 과제로 내면은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도안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차시가 제가 오늘 모의 수업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2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이러합니다. 전차시 생성형 AI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생성형 AI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 토론해보고 이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2차시 수업은 모둠 활동인데요. 앞에 분들은 그냥 진짜 했다 치고 넘어갔잖아요. 저는 진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의 수업이니까 진짜 모둠을 만들지는 않고 그냥 옆에 있는 짝꿍분하고 간단하게 패들릿을 공유하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의 동기 유발로 저는 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에 관련한 뉴스를 함께 시청하고 뉴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보면서 오늘의 수업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자 합니다. 함께 시청한 뉴스를 토대로 모둠을 만들어서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할 건데요. 토론 주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형 AI를 숙제할 때 활용해도 될까요? 이에 대한 장단점을 토론하고 그렇다면 생성형 AI를 우리가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탐구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1차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6학년 학생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발랄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에 활용할 박수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집중의 박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딱딱딱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집중의 박수. 어우, 네. 이거 만족스러우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자리에 다 앉았나요? 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생성형 AI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모두 생성형 AI를 사용해 보았죠? 네, 오늘은 그 생성형 AI를 우리가 숙제할 때 활용해도 될지,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다들 준비되었나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위에다 써두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성형 AI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별로 생성형 AI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토론해보고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네, 잘 읽어주었어요.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되돌아보고 두 가지 흥미로운 뉴스를 시청해 볼 거예요. 이후 우리가 생성형 AI를 사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의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생성형 A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또 이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생성형 AI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성형 AI에는 뭐가 있죠? 플랫폼들이? 챗GPT요. 네, 챗GPT 말고도 혹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사용한 플랫폼은 뭐였죠? 리튼이요. 네, 맞습니다. 챗GPT, 구글 같은 리튼 등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는 리튼에게 저번 시간에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보았어요.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법이 뭐야? 사과를 먹을까? 포도를 먹을까? 또는 사랑을 주제로 시를 써줘. 이러한 부탁을 하면은 단 몇 초 또는 단 몇 분 만에 답장이 쉬웅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리튼과 처음 대화해봤을 때 어땠는지 발표해볼 친구가 있을까요? 네, 김현준 친구 예. 발표해 주시겠어요? 되게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이 현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말해주었던 사용 경험과 후기를 정리해왔어요. 어떤 친구는 마치 또 다른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어떤 말을 하든 다 받아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내가 모르는 걸 다 알려주니까 천군만마가 생긴 기분이에요. 이런 좋았던 경험을 말해준 친구가 있던 반면에 아쉬웠던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짜증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숙제는 리튼이 다 할 거예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친구도 있네요. 숙제를 내가 아닌 리튼이 한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슬퍼요. 네, 빡치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주제가 바로 저겁니다. 제가 두 가지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 두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숙제할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될까에 대해 고민해보고 장단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남녀가 분명하다. 이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비할 새도 없이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만든 이 논문이나 과제를 제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등장해 비상입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대화형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프로그램 챗 GPT의 지구온난화 해결책이 뭔지 물었습니다. 1분도 안 돼 A4 한 장 분량의 글을 완성해냅니다. 회원가입만 마치면 무료로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챗 GPT 결과를 맡겨 논문, 과제로 제출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챗 GPT를 썼더니 과제할 때 편했다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수업에서는 알고 그냥 당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한 대학 교수의 새학기 강의 계획서에도 챗 GPT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챗 GPT에게 먼저 문제를 풀게 하고 해결해내지 못한 것만 시험 문제로 내겠다는 교수도 있습니다. 지난 기말고사를 풀어보니까 한 30% 풀었더라고요. 영문과제가 많은 국제학교도 대책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학생들이 그걸 이용해서 뭐 과제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팀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 GPT 제로도 개발됐습니다. 특정 문장이나 단어 사용 비율과 빈도 수치 등을 측정해 AI가 작성한 글을 식별해내는 겁니다. 실제로 GPT-0는 기자의 요구로 챗 GPT가 작성한 지구온난화 해결책을 AI 서비스로 판정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사용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채널에 네, 다들 뉴스 잘 보았나요? 네. 이 뉴스에서는 어떤 거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발표해 볼 친구가 있을까요? 네, 이선우 학생 한번 발표해 볼까요? 챗 GPT로 대학생들이 숙제를 제출해서 이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지켜져야 될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6학년답지 않은 멋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들을 한 방에 다 정리해서 답변을 해줬는데요. 이 뉴스에서는 챗GPT를 그대로 사용해서 과제를 베끼는 행동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뉴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입니다. 데이터를 학습해 창작으로 만들어내는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중학교 교실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AI와 관련한 우려들도 있지만 아이들은 사고력과 또 자신감을 빌려주는 친구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최재훈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글쓰기 수업 시간입니다. 주제는 나라사랑. 빅데이터 사이트에서 영어를 검색해 자기만의 글 제목을 정하고 구성안을 짜봅니다. 자신이 쓴 구성안을 강만하는 생성형 AI가 만든 구성안과 비교해 지우고 또 더합니다. 구성안에 맞춰 자료를 찾아 글을 쓴 뒤 다시 AI가 쓴 글과 비교합니다. AI가 제공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글귀는 인용하기도 합니다. 훨씬 더 글을 잘 써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완벽한 글을 해낸다는 거에 뿌듯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미술 시간에도 생성형 AI는 좋은 교보제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저마다 행복한 순간을 글로 적으면 리턴이라는 생성형 AI가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은 그 이미지를 참조해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갑니다. 무언가를 베껴서 대신하는 편리함이 아니라 그 목적은 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좀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산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하는 등 디지털 교육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교원 연수, 학생 교육, 활용 사례 보고 등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창작,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네, 뉴스 잘 보았나요? 네.
네, 이번 뉴스에서는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이동희 학생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이번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생성형 AI로 그냥 단순히 베끼는 것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학교에서도 생성형 AI로 아이들이 직접 과제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적절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두 가지 측면의 뉴스를 같이 보았는데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모든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말해준 주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숙제를 해도 될까를 주제로 모두원들끼리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숙제를 했을 때 장단점을 근거로 생각해본다면 정말 좋겠죠? 모든 활동 내용은 활동지에 기록해주세요. 활동지는 제가 톡방에 올려놨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모두 저희가 정했던 모든 규칙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네. 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실 걸 알고 제가 준비해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상대방의 발표를 경청해요. 둘째,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나 어조는 사용하지 않아요. 셋째,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존중해요. 넷째, 토론 시간은 꼭 지켜요. 네,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각 10분이 참 빠르죠? 모든별로 얘기를 나눠보니 어땠나요? 선생님도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나는 숙제를 할 때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나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한 5명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찬성하는 사람들은 생성형 AI의 장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성형 AI의 단점에 주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성형 AI는 현재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화 시대 속에 생성형 AI는 미래를 선도할 플랫폼이다 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정보혁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다시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숙제를 할 때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 뒤에 여기 패들릿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활동 시간은 역시 10분입니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활동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로 들어가셔서 까지만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모두 집중의 박수, 집중의 박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원래 여기에 띄워놓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수님 로그인 걸로 로그인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각자 휴대폰을 보시고 우리 모동원들이 같이 생각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생성형 AI를 스스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 되돌아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뉴스를 보고 생성형 AI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숙제를 할 때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될지, 활용한다면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 주의할 점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사용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가이드라인을 꼭 지킬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이선호 학생.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선생님의 입장은 선생님은 솔직히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요즘 초등교육의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활용을 할 때 조금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없으면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제가 피드백하는 동안 이제 패들릿에 올려주시면은 그거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일단 주제 자체가 워낙 좋은 주제를 잘 고르셨어요. 이제 생성형 AI의 가이드라인 자체는 이제 사실은 사회과 교육의 교육 과정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 과정 성취 기준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모든 교과목에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제 외국이든 한국이든 다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의 소셜 임팩트라는 주제예요. 즉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안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지금 점점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인간들의 삶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셜 임팩트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아마도 한 5년, 10년 뒤에 교육 과정에서 나중에 사회과 교육에 이런 소셜 임팩트, AI와 관련된 소셜 임팩트가 성취 기준에 들어올 수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잘 고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사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초등학교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제로 거의 좀 웬만하면은 지양해라 쪽이에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예시로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제 하면서 예시로 뭐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숙제는 윗턴이 다 대신해 줄 거예요. 즉 우리가 많은 고민했던 아이들이 생각을 좀 덜 하게 되지 않을까?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뉴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 윗턴이나 생성형 AI의 사용을 전적으로 막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집에서 쓰겠다는데 이거를 우리가 너네 무조건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걸 썼더라도 이제 아무리 GPT 제로가 나와도요 못 걸러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은 대놓고 챗GPT한테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챗GPT 제로에게 안 걸리게끔 수정해줘. 하면은 수정을 해주고요 실제로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무력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래서 막을 수 없다면은 결국은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고 이거는 넓게 보면은 미래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되는 리터러시, 즉 시민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수업을 저는 좀 지켜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런 관점에서 많은 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접목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과연 내 학생들이 이거를 썼다고 일기 쓰기나 주제글 쓰기에 요거 가지고 베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 스마트폰 좀 덜 쓰게 지도해 주세요. 학교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죠. 말은 할 수 있지만 행동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근데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 숙제나 뭐 학원 숙제를 하는데 챗GPT를 너무 많이 써요.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거 보면서 이제 간단한 토론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이거는 맞는 말씀이죠. 비속어는 이게 아이들이 그대로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엄마, 선생님 빡친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집에 있는 얘기도 막 이제 막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이모 노처녀예요. 막 이래. 실제로 엄마 아빠 싸움은 기본으로 나오고요. 네, 모든 가족 정보가 다 오고, 근데 우리 정보도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말은 항상 이제 좀 순화를 지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업 주제가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라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 반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좀 더 넓게는 우리 학년 정도까지 이 내용을 뭐 가이드라인을 포스터로 딱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반에 뿌리자. 그다음에 우리가 설명을 하자. 이런 식으로도 수업을 좀 더 참여 형식으로 넓혀가도 좋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통틀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선생님께서는 과제하실 때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기계치여서 그런 걸 잘 못 써요. 활용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좀 써보신 거 아니에요? 네, 써보긴 했는데 그냥 좀 이상한 끝말잇기 한번 해봤어요. 그냥 별로 끌리진 않으세요? 네, 저는 크게. 자, 그러면은 자, 과제할 때 써보신 분. 네, 옆에 선생님 어떤 과제 있으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냥 약간 시험 문제였나? 약간 답해야 되는 그런 건데 몰라가지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네, 그냥 그런 식으로 뭐 문제 같은 거에 답을 해야 되는데 좀 분량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혼자 다 채우기 힘들 때 이제 물어볼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은 거 이렇게 몇 개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그다음에 또 선생님. 저는 수필 쓸 때 네. 활용해봤어요. 에세이요? 네. 어떤 내용? 그냥 주제를 던지면 글을 작성해 주더라고요.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점수는? 점수 있는 게 아니어서 활용했어요. 아, 점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분? 네. 발표할 때 어떤 그 주제를, 약간 음식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거였는데, 이제 어떤 음식을 발표할지 그 관련 음식을 검색을 하니까 한 번에 쫙 나오게 해줘서 한눈에 보고 바로 정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대로 옮겨지진 않아요. 그대로 옮기진 않고 내가 그냥 기계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나 아니면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될 때 어떤 대화의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가르칠 때도 이제 교사 방법에 이런 거를 녹여내시는 게 생각보다 이런 생성형 AI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저는 사실은 특히 대학생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쓰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왜냐면은 내가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대로 복사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음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소개를 할 때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생각의 폭이 확 좁혀지니까 그냥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외국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줄 건데 한 추천 음식 한 50개만 해줘봐 하면 50개가 쫙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아 맞다, 이 음식도 있었지 하면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브레인스토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면은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초등에서 인기 있던 교수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선생님들은 그걸 당하셨을 텐데 갑자기 선생님이 질문을 하라고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선생님들 초등학교 5, 6학년일 때일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질문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을 이제는 기를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챗GPT나 이런 위튼에 이제 질문을 막 글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를 저희는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작성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요즘에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뉴스 영상 보니까 코딩 대신해줬다. 즉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역량들도 많이 넘어왔어요, 챗GPT 쪽으로.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좋은 질문을 잘할 수 있는지가 교사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